안녕하세요. 오늘은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 완벽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핵심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하나씩 살펴보며 각각의 동작 원리와 실무 활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FCFS, SJF, SRTF, HRRN 알고리즘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PU 스케줄링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FCFS와 SJF 알고리즘의 원리와 코드 구현을 배웁니다. 이어서 SRTF와 HRRN 알고리즘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칸보이 이펙트와 기하 현상,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다루겠습니다. CPU 스케줄링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될 때 운영체제는 어떤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 과정이 바로 CPU 스케줄링입니다.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CPU 활용률을 높이고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을 줄이며 전체 시스템의 처리량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이 시스템 성능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알고리즘은 FCFS, First Come First Served입니다. 이름 그대로 먼저 온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마트에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대로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치기가 없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습니다. FCFS는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서 한번 CPU를 잡으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FCFS 스케줄러의 파이썬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딕 자료구조입니다. 이것은 양방향 큐로 앞뒤로 요소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add process 메서드에서는 append로 프로세스를 큐의 뒤에 추가하고 스케줄 메서드에서는 pop left로 큐의 앞에서 프로세스를 꺼냅니다. 이 두 연산 모두 5, 1, 시간 복잡도를 가지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리스트에 insert나 pop 0을 사용하면 5, n, 이 되므로 반드시 딕을 사용해야 합니다. FCFS의 가장 큰 장점은 구현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없이 단순한 큐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모든 프로세스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되므로 공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어떤 프로세스도 영원히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번호표를 받았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차례가 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배치 처리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FCFS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실행 시간이 30초인 프로세스가 먼저 도착하고 바로 뒤에 1초짜리 프로세스 10개가 도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초짜리 프로세스들은 30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칸보이 이펙트입니다. 느린 트럭 뒤에 빠른 승용차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대화형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경험이 매우 나빠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SJF, 슈어터스트 자브 퍼스트 알고리즘입니다.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이 적은 손님을 먼저 계산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짧은 작업을 빨리 끝내면 대기 줄이 빨리 줄어들겠죠. SJF는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이론적으로 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SJF 스케줄러의 구현을 보겠습니다. 핵심은 히프 자료구조입니다. 파이썬의 히프 모듈을 사용합니다. add process 메서드에서 히프 포시를 호출할 때 튜플의 첫 번째 요소인 버스트 타임을 기준으로 최소 힙이 구성됩니다. 스케줄 메서드에서 히프 퍼프를 호출하면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가 반환됩니다. 삽입과 삭제 연산 모두 5, 로그 n 시간이 걸리며 이는 n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SJF가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짧은 작업을 먼저 끝내면 뒤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초짜리와 9초짜리 프로세스가 있다면 3초짜리를 먼저 하면 총 대기 시간이 3초입니다. 반대로 9초짜리를 먼저 하면 총 대기 시간이 9초가 됩니다. 따라서 항상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하지만 SJF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하, 스타어베이션 현상입니다. 짧은 프로세스들이 계속 도착하면 긴 프로세스는 영원히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실행 시간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얼마나 오래 실행될지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실행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SRTF는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의 약자로 SGF의 선점형 버전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했을 때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실행 시간과 새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합니다. 만약 새 프로세스가 더 짧다면 현재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새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 시간이 더 빨라져서 대화형 시스템에서 사용자 경험이 개선됩니다. SRTF 스케줄러의 선점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엠프트 책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있고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이 더 짧으면 선점이 발생합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레디큐에 다시 넣고 새 프로세스를 커런트로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의 리메이닝 값, 즉 남은 실행 시간을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타이머 인터럽트와 함께 동작합니다. SRTF의 장점은 SJF보다 더 낮은 평균 대기 시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짧은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 시간도 개선되어 사용자가 시스템이 빠르다고 느낍니다. 앱 서버처럼 짧은 요청이 많은 환경에서 효과적입니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자 입력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SRTF도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자주 교체하면 문맥 전환,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CPU는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하고 새 프로세스의 상태를 로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모됩니다. 너무 잦은 문맥 전환은 오히려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SJF와 마찬가지로 기하 현상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실행시간 예측도 필요합니다. HRRN은 Highest Response Ratio Next의 약자입니다. SJF의 기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 시간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응답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가진 프로세스를 다음에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기다린 프로세스도 결국 높은 응답률을 갖게 되어 실행 기회를 얻습니다. HRRN은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영리한 접근법입니다. HRRN의 응답률 계산 코드를 보겠습니다. 응답률 공식은 대기시간 더하기 실행시간을 실행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시간에서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을 빼면 대기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 시간이 10초이고 실행시간이 5초인 프로세스의 응답률은 15 나누기 5, 즉 3입니다. Select Next Process 함수에서는 max 함수와 key 파라미터를 사용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가진 프로세스를 선택합니다. HRRN의 핵심 원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응답률 공식을 변형하면 1 더하기 대기시간 나누기 실행시간이 됩니다. 실행시간이 짧을수록 응답률이 높아지므로 SJF의 특성을 가집니다. 동시에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률이 높아지므로 에이징 효과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오래 기다린 프로세스는 결국 응답률이 높아져서 반드시 실행됩니다. 이것이 HRRN이 기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칸보이 이펙트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CFS에서 CPU를 오래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먼저 도착하면 뒤에 있는 짧은 프로세스들이 모두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느린 대형 트럭 뒤에 빠른 승용차들이 줄지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CPU와 입출력 장치의 활용률이 모두 떨어집니다. 입출력 작업만 하면 되는 프로세스들도 CPU 차례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칸보이 이펙트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SJF나 SRTF를 사용해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합니다. 둘째,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각 프로세스에게 시간 할당량을 주어 번갈아 실행합니다. 셋째, 다단계 큐를 사용해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와 CPU 집중 프로세스를 분리합니다.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기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라운드 로빈과 다단계 큐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하, 스타어베이션 현상은 SJF와 SRTF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짧은 프로세스들이 계속 도착하면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무한정 대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성 위반이며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시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업이 언제 실행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합니다. 중요한 배치 작업이 기하 상태에 빠지면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하 현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에이징 기법입니다.
프로세스가 대기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점진적으로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10초마다 우선순위를 일씩 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우선순위였던 프로세스도 오래 기다리면 결국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 실행됩니다. HRRN은 응답률 계산의 대기 시간을 포함함으로써 에이징을 자연스럽게 구현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4가지 알고리즘을 공정성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FCFS는 도착 순서대로 처리함으로 완벽한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HRRN은 에이징 효과로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반면 SJF와 SRTF는 효율성을 위해 공정성을 희생합니다. 짧은 작업을 우선함으로 긴 작업은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SJF와 SRTF를 사용할 때는 에이징 기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성 관점에서 비교하면 SJF와 SRTF가 가장 뛰어납니다.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HRRN은 공정성을 고려하면서도 준최적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FCFS는 프로세스 도착 순서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운이 좋으면 SJF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칸보이 이펙트가 발생하면 매우 비효율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할까요? 배치 처리 시스템에서는 FCFS나 SJF가 적합합니다. 사용자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응답 시간보다 처리량이 중요합니다. 대화형 시스템에서는 SRTF나 라운드 로빈이 좋습니다. 사용자 입력에 빠르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용 시스템에서는 다단계 피드백 큐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 알고리즘을 조합한 것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CPU 스케줄링의 핵심은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FCFS는 단순하고 공정하지만 칸보이 이펙트 문제가 있습니다. SJF는 최적의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RTF는 SJF의 선점형 버전으로 응답 시간을 개선합니다. HRRN은 에이징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잡습니다.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시스템 성능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기초인 FCFS, SJF, SRTF, HRRN을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운드 로빈,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 큐 등 더 발전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